자, 딜라이 플러스와 함께하는 한국시 특집 야자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감독님 요거 조금 땡겨 주실 저 말고요. 저 잘생긴 거 아니까 예요, 예. 네, 좋습니다. 예. 와우. 딜라이 플러스, 이 지금 OTT 셋톱 박스인데요. 저희가 요거를 한 분께 드릴 거예요. 진짜? 오늘요? 네. 오늘? 아니 오늘 말고 저희가 11월 19일 날 2018 시즌 총 결산 야자 타임을 와우. 삼성동 이 2층 스튜디오에서 성대하게 초대 가수 트와이스를 모시고 할 거거든요. 예. 진짜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벤트를 아무도 반응. 야 좀 반응 좀 해. 그래, 좋다. 어려워. 그때 어떤 방식으로 요거를 저희 시청자분들께 드릴 건지는 그때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고 요거는 16만 원입니다. 16만 원. 와우. 16만 원인데 요거 한 분께 저희가 직접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딜라이브 플러스와 함께하는 한국시 특집 야자타임 오늘 근데 지금 저희가 시작한 지 52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페이지요? 저희가 한 장 딱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장, 6장 되는데, 2시까지도 가능해요. 이제 야구하기 아니요. 내일 2시 경기입니다,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길게. 정 기자님, 내일 오후 2시 경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부분은 오늘 발표가 됐죠? 양 팀의 1차전 선발 투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시죠. 두산은 말이 필요 없는 린드블럼 15승 4패 방울 2.88 올 시즌에 SK전에 근데 별로 기록은 안 좋아요. 안 1패 방울 5.06이고 박종훈 선수는 성장을 거듭거듭하고 있는데 두산 상대로도 꽤 괜찮았고 잠실에서도 성적이 박종훈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상대 두산은 당연히 팀의 에이스인 린드블럼 그리고 SK는 스케줄상 박종훈 선수가 맞붙게 됐는데 과연 이 선발 싸움은 어느 팀의 승리로 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낚시 속해는 어떻게 보시나요? 선발 매치업 1차전은 완승. 완승이다. 네, 길게 멘트 할 것도 없다. 다만 박종훈에게 말리기 시작하면은 좀 심하게 말릴 가능성이 사실 있는데 그렇게 말리지만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린드블럼의 아주 크게 우세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네. 자, GK는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볼게요. 사실은 두산의 지금 불펜 상황도 녹록치 않기 때문에 네. SK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린드블럼이 됐던 전드블럼이 됐던 누가 됐던 많이 나와서 한 타자라도 더 많이 상대해야 그쵸, 상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린드블럼이 몇 이닝까지 던져주길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9이닝까지 던져주길 당연히 바라는 게 두산 팬들의 마음이죠, 사실은. 끝까지 책임져라. 끝까지. 그게 가장 좋은 그 흐름인데 사실 그건 어려우니까 린드블럼이 최소한의 7이닝까지는 좀 먹어줘야지 승리의 확률이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린드블럼이 걱정되는 부분이 단 하나 있어요. 시범 경기 때 날이 추울 때 나와서 본인이 몸이 굉장히 얼어있던 상태로 피칭을 했을 때 너무 밸런스가 안 좋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 시즌 야구 이 한국 시리즈는 가을 야구가 아니라 겨울 야구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 온도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다행히 낮 경기이긴 한데 린드블럼이 밸런스가 자칫 조금이라도 좀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면 사실 SK의 타선은 지금 경기 감각 자체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박종훈의 피칭에 두산 타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빈타가 나온다는 점도 하나의 좀 주목할 경기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역시 예민할 텐데 철이 형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 팀의 선발 투수. 그러니까 제가 플레이오프 때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두산한테 그나마 우리가 센 거는 선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김강현 켈리가 2번씩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7번 시리즈 중에 2번씩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우리가 해볼만 하다. 근데 지금은 박종훈이 4일 쉬고 나와야 되고 문승원도 4일 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강현 켈리는 3, 4차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 선발 대결도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는데 이게 한번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린드블럼, 프랭코프를 약간 우리가 저렴한 카드로 박종훈, 문승원으로 한 경기라도 잡아낼 수 있다면 물론 잠실에서 쉬운 건 아니죠. 근데 그걸 해내기만 하면 3, 4차전에는 우리 이제 미들맨들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상대 두산의 3, 4 선발보다는 박종훈, 김강현, 켈리가 강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선발 투수 운영만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박종훈 선수가 재작년까지 좋았을 때는 안 좋았을 때는 9이닝당 볼넷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쵸. 예, 그 제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답이 없었는데 이번 플레이오프 등판 때도 원하는 코스에 공이 들어가는 베스트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4.1이닝 동안 볼넷이 3개 정도 나갔었는데 이게 좀 해결만 될 수 있으면 박종훈 선수도 충분히 우리가 믿을 만한 선발 카드 중에 한 명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경기 욕심 냅니까 안 냅니까? 저는 그냥 1, 2차전 중에 한 경기 정도만 잡는 거를 그러니까 내일 경기 욕심 냅니까 안 냅니까? 납니다. 내일 경기도 욕심을 네, 내겠다. 네, 냅니다. 오, 좋습니다. 네. 자, 우리 정세영 기자님은 양 팀의 선발 투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뭐 SK 얘기부터 SK 네. 얘기만 하면 박종훈 선수는 두산에서 가장 겁내하는 SK 투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두산 선수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SK에서 가장 까다로운 투수가 누구냐 하면 박종훈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박종훈 선수의 공이치 까다롭기보다는 이게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맞죠. 말씀해주신 예. 대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말려버린대요. 그런 면에서 박종훈 선수를 지목하고 싶고 칭찬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두산이 실점 간격을 좀 키운다고 그렇죠. 150km의 빠른 볼을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김광현 선수에 대한 포커싱을 상당히 맞췄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켈리 혹은 김광현. 그런데 언더핸드, 그러니까 투구 폼이 생소한 투수가 1차전에 나온다는 것은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린드블럼에 대해서는 뭐 큰 변수는 없다. 솔직히. 네, 오케이, 좋습니다. 충분히 신 린드블럼은 강할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테디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린드블럼의 거의 유일한 약점이 피홈런이라는 건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입장시를 하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뜬볼 비율이 좀 비약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스크전이라는 걸 좀 감안하면 이런 피홈런 억제가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예, 이런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많이 증가했어요. 뜬볼 비율이. 예, 그리고 일단은 두시 경기죠. 예, 그렇죠. 두시 경기 그 최근 4년 표본을 보면 28이닝 동안 ERA가 5점대로 저녁 경기 ERA 2.43보다는 확실히 낮 경기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예. 근데 확실히 잠실에서 경기를 하는 게 린드블럼에는 굉장히 큰 힘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뜬볼이 많이 늘어나고 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겠다. 이 정도 좀 포인트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박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두산 타자들을 제가 사실은 오늘 흠을 잡아보려고 한 서치를 2시간 정도 했어요. 시간대별, 뭐 유형별, 구장별, 요일별 정말 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두산이 조금 약했던 부분이 하나 걸린 게 뭐죠? 사이드함이 약했어요. 오. 조금 약했어. 근데 그나마도 리그 평균보다 높기는 한데, 그러니까 두산의 수준에 이제 비교를 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박종훈 선수의 뭐 올 시즌 기록이나 잠실 기록이나 이런 건 참고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올해 좀 많이 기량 발전을 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차치하고 두산 타자들이 사이드에는 조금 어려웠다 올 시즌에 그나마. 네. 좋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 선발 투수의 네임밸류와 능력은 박종훈 선수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두산의 린드블럼은 롯데 린드블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양 팀의 올 시즌의 매치업을 보면 8승 8패로 굉장히 백중세인데 특히 본인들 홈에서 더 셌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산은 잠실에서 셌고 SK는 인천에서 셌고. 맞아요. 자, 두 번째. 김광현과 브리검이 엄청난 호투를 펼쳤습니다. 5차전에. 1차전에서도. 대충 선발 투수가 6이닝 딱 던지고 내려가면 불펜 투수가 나오면서 경기가 2시간 반으로 가요. 그렇죠. 과연 KBO 리그에서 한국 시리즈에서도 선발 투수가 의미가 있겠느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 이것도 좀 보고 싶고요. 나머지는 두산이 의외로 지금 실점 가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SK가 초반에 린드블럼에게 2점 석점을 내버리면 조금 두산이 1차전을 말려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두산의 숙제는 초반에 빨리 선취점을 SK한테 뽑아내면 두산이 편하게 가는데 거꾸로 뺏기면 린드블럼이 한두 점을 뺏기면 조금 두산이 1차전을 말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은 두산이 무조건 다 세지만 초반에 기싸움에서 점수를 뺏겨버리면 1차전이 좀 말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양 팀에서 선발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
자막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 베어스의 선발 후보들입니다. 저희는 일단 린드블럼이 첫 경기 나오고 3차전까지 프랭코프 이용찬이라고 좀 김태형 감독이 미리 인터뷰에서 밝혔더라고요. 멋있다. 그리고 이제 4차전에서 유희관이냐 이영하냐 이제 문학에서인데 상식적이면 이영하가 나와야 돼요. 유희관이 문학에서 나오면은 그날은 사실은 폭죽을 저기 뒤에서 쓰는 게 아니라 유희관이 폭죽을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영하가 문학에서도 좋은 기억도 있고 SK 상대로도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영하가 나오고 그 뒤에 유희관이 나오든 장원준이 나오든 1+1으로 가야 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선발 비교를 하지만 1, 2차전 저는 무조건 잡아야지 두산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는 게 1, 2 그리고 SK는 3, 4가 맞췄을 때 상식적으로 1, 2차전에 1, 2 선발을 냈을 때 상대 3, 4 선발을 상대했는데 여기서 한 경기 진다? 그리고 우리가 3, 4를 냈을 때 쟤네가 1, 2 나왔는데 그건 또 모르게 알 수가 없는 경우로 가는 그럼요. 거니까 1, 2차전이 가장 중요하고 잠실에서 무조건 2승하고 가야지 그렇지. 좀 선발 투수 이용찬, 이영하도 부담 없이 던지면서 좋은 피칭이 문학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2경기 잠실에서 하고 3경기를 인천에서 내리하잖아요. 그렇기 그런데 때문에 두산한테 인천에서는 3, 2경기 4차전에 김광현, 켈리 그렇죠. 혹은 김광현이 예. 나오니까 타자들이 동기부여이 더 되죠. 그럼요. 이 경기는 잡아야 된다고 예. 합니다. 자, 프랭코프 이용찬 그리고 이영하 10승, 유희관도 10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두산은 또다시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5명이 올해도 10승을 다 하게 됐던 그런 기록을 세웠는데 과연 이영하냐 장원준 혹은 유희관이냐는 조금 지켜보자고요. 네. 자, 다음 SK 와이번스의 나머지 선발 후보인데 얘는 나머지가 왜 이래? 나머지 자막 좀 보여주시죠. 얘는 나머지가 왜 이래? 켈리, 문승원, 김광현입니다. 예. 자, 철이 형이 가야죠. 네, 그렇죠. 일단 플레이오프 일정상 저희가 뭐 못했기 때문에 5차전을 찍었고 김강현, 켈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종훈, 문승원이 4일 쉬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켈리, 김강현이 이제 3, 4차전에 나올 텐데 아마도 켈리 선수가 2차전 때 72개, 그다음 프로 5차전 때 49개 던졌으니까 쉬고 나서 켈리가 3차전 나오고 김강현 선수가 5일 쉬고 나오는 일정을 좀 치르지 않을까. 그래서 4차전 때 김강현 선수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많은 팬분들이 이제 산체스 선수가 공이 또 괜찮았거든요. 플레이오프 때. 그래서 뭐 선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리고 감독님 인터뷰를 봐도 그래도 산체스는 불펜에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산체스가 불펜을 써버리면 우리 또 지금은 불펜이 굉장히 잘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신재용 선수를 보셨잖아요. 이제 마무리가 뚫리면 잡아야 될 경기 못 잡고 특히 두산 같은 팀과 중요한 경기에서 경기 후반에 뒤집어지면 이건 분위기 자체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산체스는 그냥 짧게 오래 쓰는 패턴이 좀 좋아 보입니다. 오케이. 예. 맞아. 자, 정 기자님께는 그 SK 와이번스가 지금 저는 이제 타자들의 실전 감각이나 이런 거는 SK가 유리한데 투수들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SK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선발이든 불펜이든. 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발들이 사실은 4일 쉬고 5일 막 이렇게 막 등판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한 로테이션 한 2번 정도 도니까 체력적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이제 불펜에도 소모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 힐만 감독이 잘 보시면 넥센과의 플레이오프에서 산체스 선수를 진짜 더 던져도 되는데 억지로 아끼는 맞아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그거는 결국 두산과의 한국 시리즈를 길게 보고 매 경기마다 산체스를 쓰겠다는 불펜으로 쓰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산체스 선수가 불펜에서 뭐 1+1 카드가 됐든 아니면 뒤에서 마무리가 좀 부진하니까 그 카드가 됐든 산체스 선수가 일단 SK의 한국 시리즈 마운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테디는 다른 질문인데요. 네. 산체스가 이제 다 지금 불펜으로 쓰일 거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혹시 어떤지. 산체스 클로저 기용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있기는 하겠지만서도 근데 지금 현장의 판단을 이거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신재웅 선수가 분명히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뭔가 변화는 줘야 되거든요. 이대로 가기에는 조금 불안감이 있고 산체스가 최근에 폼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의 판단을 일단은 뭐 9위는 시즌 때보다 더 좋은 것 같고 네. 공은 낮게 제구가 되고 맞아요.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웅 선수가 불펜 투수 치고는 좌우를 그렇게 별로 안 가리는 타입이에요. 예, 그래서 중간에 쓰기에도 좀 용이하다. 자완 투수 치고는 좌우를 별로 안 가리는 타입이기 때문에 중간에 쓰기에도 나름 용이한 부분이 있다. 예. 산체스 그 정도. 선수가 덧붙이면 아, 네. 그 시즌 중반이 부진에 빠졌던 것은 결과적으로 체력적인 문제였다고 봅니다. 지금 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충분한 휴식을 줬더니 실제로 이번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가장 팀 내에서 기대되는 투수를 코칭 스태프에 꼽아달라고 하면 산체스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산체스 선수는 구위 회복이 완전히 됐다. 그러니까 산체스 선수가 2년 전에 팔꿈치 수술을 한 다음에 지난해 66이닝밖에 던지지 않았던 점이 아무래도 또 선발 투수로 이렇게 길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지금 좀 충분한 휴식을 줬고 그게 지금 SK에서는 충분한 응원군 정도가 될 것 같다. 좀 희한한 게 구속은 참 안 떨어졌는데 그죠? 네, 자, 구속은. 지금 사실 저희가 불펜을 따로 봐야 되는데 준비한 게 있는데 사실 지금 SK는 불펜까지 얘기가 다 끝난 거나 거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이번에는 불펜을 볼 텐데 두산의 불펜으로 기용이 될 주요 선수들을 자막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베어스의 주요 불펜 투수들입니다. 아까 우리 지케가 얘기했던 조금 길게 던져줬으면 하는 김승회, 그리고 장원준, 그리고 홀로 오른쪽을 맡아줘야 되는 거의 박치구, 그리고 전가에 보더 득주, 강원 진사. 득주, 득주. 아웃 카운트 5개, 5월 6개 득주. 득주. 자, 두산 불펜 얘기 좀 이번에는 먼저 우리 속해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국 함덕주 선수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선발 투수가 항상 6이닝을 다 던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투구수가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박시국 함덕주 가기 전에 누군가 이제 이른바 안우진 롤 거의 10일간 한 230개 정도 던졌어요. 혼자 황사기했네. 그리고 별로 이슈가 안 되는데 저 SK의 김태훈 선수 출첵 다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럼 두산에 이제 뭐 채팅창에도 올라오지만 김승회 그리고 이제 누가 해줄 것이냐 그 선수가 좀 나타나야 된다. SK는 아주 김태형 선수가 정말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데 그 역할을 뭐 박신지 선수랄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타나서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무조건 뭐 김승혜, 박치국, 한덕주지만 그 사이에 또 하나는 있어야 그렇죠. 돼요. 네, 선수가 네네. 가을 야구기 때문에 특히나 또 코리안 시리즈 때문에 그래서 그 역할을 누군가는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렇게 뭐 딱히 보이진 않는다. 근데 프로 가기 전에도 산체스가 잘할까? 사실 채팅창이나 저희들도 아이고 막 다 사실은 웃음거리에 가까운데 잘했거든요. 누군가는 좀 나타나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지케도 물론 본인이 직접 뛰는 건 아니겠지만 열성 두산 베어스의 팬으로서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불펜 쪽이. 이 불펜을 어떻게 과연 운영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치국 함덕주 가기 전에의 문제도 사실은 많아요. 근데 더 이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은 과연 박치국이 실전 등판 일수가 너무 이제는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실전 감각이 좀 올라왔고 본인 컨디션이 어떻느냐 그리고 시즌 말미에 나왔던 함덕주 본인의 공 못 던졌습니다. 그래서 함덕주도 얼마나 휴식을 취하고 좀 올라왔을지도 궁금하고 이제 두산 팬들과 뭐 타팀 팬들이 보면서 엔트리에 도대체 강동현이 왜 포함되었을까라는 이야기가 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은 김강률이 빠진 자리에 누군가의 우완 투수는 들어가야 하고 가장 비슷한 유형인 그래도 가장 비슷한 유형이 강동현이라는 생각에 강동현을 좀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강동현은 그렇게 김강률처럼 중요한 상황에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더 키를 꼽자면 저는 장원준이 만약에 장원준이 살아난다면 시리즈는 정말 쉬워질 것 같습니다. 예. 미야자키에서 144의 공을 던졌다고 하는데 아직은 속지 마십시오. 시즌 중에도 144 던졌다가 9.92의 평균 자책점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장원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속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저 테디온도 144까지 던졌습니다.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산 불펜의 키는 불펜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선발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선발이 길게 갈수록 불펜이 안 선발이 나오거든요. 길게 가면 맞아요. 두산의 불펜의 이 위크 포인트는 조금
뭐 덮어질 거고 그게 안 되면 저는 SK 불펜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SK 불펜이나 두산 불펜이나 제가 봤을 때 별 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원준이 키다 뭐 누가 키다 그렇게 따지면 다 키고 양 팀의 불펜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팀 다 불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첨언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두 가지 크로니치라고 오늘 모신 거예요. 불펜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SK 불펜에서는 지금 플레이오프 때 많이 나오지 않은 윤희상, 박정배, 이승진 이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선수들을 문항에서 쓰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하. 공이 가벼워서 한 방 언제든지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인데 하지만 잠실에서는 좀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두산을 상대로 지고 있을 때 필승조는 내기는 좀 그렇거든요. 두산이 전력이 객관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하지만 이 PO라는 것은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한 스테이지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한국 시리즈라는 거를 플레이오프는 올라가야 되는데 1, 2점이 지고 있어도 불펜 투수들을 필승조로 써야 되는 넣어야죠. 구조인데 그렇죠. 이번 KS는 한국 시리즈는 달라요. 최대 7차전까지 할 수 있고 그렇죠. 4번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불펜 투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박정배, 윤희상, 이승진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필요하다 보고요. 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SK 담당이니까 아무래도 SK가 좀 더 유리하다 불펜에서는. 왜냐면 지금 SK는 좌투수들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좋아요. 네, 좌투수들이 많다는 장점인데 넥센 같은 경우에는 좌타자들이 컨택형이에요.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파워형이에요. 그러니까 좌투수 두산 좌타자들은 컨택은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두산 좌타자들은 컨택과 장타와 다 갖고 발도 빠르 지랄 그래갖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두산 저쪽에는 뭐 오재일 선수, 김재환 선수 좀 파워형인데 그쵸. 오히려 SK 투수 좌투수들이 두산 좌타자들 상대는 상당히 편하다고 하거든요. 실제로 김재환 선수가 SK전에 꼼짝 못했어요. 올해 상대 타율이 1할 6푼 9리인가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SK 좌투수들이 상당히 두산 좌타자들한테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게 이번 시리즈의 포인트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투수들 나오면은 이미 다 때려 부신 상태야.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두산 입장에서도 또 반론을 하나 드리면 자 좋은 지적이신데 지금 SK 담당이시니까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또 그 의견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에 만약에 제가 반론을 제시한다면 인정 김태훈, 김택형, 신재웅 딱 떠오르는 좌투수가 불펜에서만 3명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신재웅은 불안한 게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체코에서도 알고 있고 김택형 선수는 체코 신박했다. 네, 체코 신박했다. 거기서도 알고 있고 김택형 선수는 물론 자기 롤을 잘해줬지만 아직은 어린 친구고 이닝수가 예. 적고 김태우는 지금 우리 대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레이오프에서 주구장창 나왔고 네. 좀 지쳤고 그러니까 오히려 좌투수를 쓸 수 있는 구위가 좋은 건 SK가 맞지만 여기저기에 불안 요소도 분명히 좀 있지 않느냐. 두산에서는 또 그런 부분도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네. 힐만 감독이 이 좌투수들을 쓰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될 것 같아요. 힐만 감독의 플레이오프의 투수 전략을 보면 뭔가 한 번씩 느린데 그거를 앞뒤 조합을 잘 맞추는. 그러니까 힐만 감독이 잘해야 되지만 그 밑에 소녀 코치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어드바이스를 그럼요. 잘 들어야 예. 될 것 같아요. 이 세 명의 조합을 잘 맞추면 두산하고 충분히 경쟁력 있는 승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좋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 SK 불펜을 또 안 보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예, SK 불펜도 뭐 미리 저희가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SK 불펜도 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체스, 정영일, 김태훈, 신재웅 우리 주요 이제 불펜 선수들인데 자 철이 형은 이 불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철이 형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보다 진짜 잘 돌아가고 있다. 김태훈 선수가 매 경기 출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아시안 게임 브레이크 때도 쉬었고 또 정규 시즌 끝나고 좀 쉬었고 하니까 조금만 좀 더 던져주고 했으면 좋겠고 김태훈 선수가 또 워낙 공이 좋으니까 그 역할을 또 대체할 자원이 없거든요. 그런 역할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가장 키포인트는 산체스의 활용. 만약에 이 선수를 롱 릴리프로 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산체스가 마무리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신재웅 선수가 8월 8회에 나왔을 때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마무리 투수 부담이 없을 때는 괜찮았는데 마무리 보직을 갑자기 시즌 중반에 맞다 보니까 좀 위기가 계속 쌓였었고 그게 시즌 막판에 좀 터진 것 같은데 산체스가 마무리를 가든 아니면 롱 릴리프를 하든 잡을 경기는
꽉 투자할 땐 투자하고 또 참을 땐 또 참고 하면서 운용을 좀 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혹시 테디 뭐 첨언할 거 있나요? 네,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 일단 신재웅 선수가 시즌 내도 좀 불안하기는 했다. 예, 그쵸. ERA가 2.77로 굉장히 낮긴 한데 FIP가 5.10 너무 차이가 좀 컸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를 잘 막은 거일 수도 있는데 좀 운이 좀 좋은 측면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 좀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두산 이야기를 못해서 잠깐만 좀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두산이 선발 이닝 히팅이 조금 약한 시즌이었어요. 올해로 보면 일단 후렌코프 이용찬하고 린드블럼은 문제가 없지만 프랭코프하고 이영하 선수가 이닝 히팅이 조금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롱 릴리버가 잘 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함덕주 선수가 좀 부진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채팅창에서 함덕주가 부진했다 이런 채팅을 본 적이 있어서 기록을 한번 찾아봤는데 안 부진했어요. 예. 일단은 후반기에 22이닝 던져갖고 ERA 3.97, ERA가 좀 높기는 한데 좋았던 전반기보다 볼넷 삼진 비율이나 피해 안타, POPS가 훨씬 더 좋았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기록으로 보는 측면이고 실제로 보신 또 직회 입장도 또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기록으로는 상당히 괜찮았다. 그냥 지쳐 보였어요. 네, 맞아요. 그는 지쳐 보였을 뿐. 부위가 네. 근데 기록으로는 예. 이 정도면 썩 괜찮다 그래도. 맞아요. 근데 충분히 다 괜찮다. 막아. 근데 좋습니다. 오래 쉬었다 그리고. SK 불펜에 대해서 뭐 직해 할 얘기 있나요? 사실은 SK 불펜 이제 뒤에 얘기할 건데 SK 불펜이 나왔을 때 플레이오프에서도 많은 지켜봤을 거예요 팬들도. SK 불펜이 던지는 거는 정말 올 플레이오프는 정말 잘 던졌어요. 그러니까 시즌 내에 보여주던 그 모습이 아니라 막을 때 막아주고 정말 잘 던졌는데 결국 불펜을 도와주는 수비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불펜이 약하다는 소리가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결국 저는 결국에는 수비력이 어느 정도 좀 불펜 투수를 도와주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능적이에요. 지들 수비 세다라는 거를 굳이 돌려갖고 SK의 불펜 얘기하라고 했더니 문제는 수비다. 기승전 수비. 좋습니다. 그런 거 안 해. 우리 속해는요? 치사하게 팩트로 말하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게 우승했는지. 결론은 또 기아다. 아니, 선발이 이닝도 많이 먹었어 한국 시리즈 가서 사실. 맞아. 문제가 되던 불펜이 많이 안 나왔어. 그리고 그 불펜이 심지어 위기 상황도 잘 막았어. 수비도 큰 문제가 안 됐어. 물론 마지막 장면 제외하고 그거 빼고.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또 우승을 하고 나서 또 보면은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너무 뭐 SK 팬들 뭐 두산 팬들이 너무 이제 네. 저희가 하는 얘기 그럼 뭐 두산이 이깁니다. SK가 이깁니다. 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려고 2시간 우리가 앉아있는 거지. 자, 이런 방송한테 진짜 여러분 채팅으로 해봐야 안다. 자기요. 그건 당연한 아니요, 여러분. 해봐야 안다. 여러분, 대수야. 예. SK의 불펜에 대해서 어떡하냐고 그래요. 질문했어 나. 근데 SK 불펜은 사랑해. 좀 예. 말 좀 받아줘. SK 예. 불펜. SK 불펜은 지금 뭐 다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박정배 선수가 왜 안 나올까 저는 좀 그게 좀 실종 궁금해요. 생각을 왜 했어요. 아예 안 나올까? 좀 아예 안 좋은 정도인가? UFO에 납치됐다는 소리도 있어. 그래서 다만 이제 이해가 가는 건 넥센의 플레이오프를 보면 안 나왔던 뭐 윤영삼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보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현장 스태프들이 안 내보내는 데는 이유가 대개는 있다. 그렇죠. 좀 이제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한 명이라도 더 투수들이 나눠 던지면 더 좋으니까 좀 박정배 선수가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박정민 선수가 후반기에 나왔을 때 피홈런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필승조 역할을 후반기에는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군 내려갔다 올라오고 나서는 그래서 아마 감독님께서는 뭐 김태형 선수나 정영일 선수를 좀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까 정세영 기자님 그 말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게 한국 시리즈는 7차전까지 최대. 그러면 박정배 선수가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에선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경기가 그 차전이 더 길어지거나 하면 박정배 선수라든지 뭐 윤희상 선수라든지 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드래곤. 더 맞아요.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돼서 박정배 선수의 정확한 지금 몸 상태나 볼의 구위를 좀 보는 기회가 플레이오프보다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는 힐만 감독이 정확하게 구분을 해놨어요. 승리조, 패전조. 라고 했는데 박정배 선수의 롤은 패전조였고요. 근데 그 플레이오프 경기라는 게 위를 봐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박정배 선수가 나갈 그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혹시 했던 산체스의 클로저. 왜냐하면 켈리가 안 나오는 날은 외국인 선수
수명 어, 수명. 분명 쓸 수 있기 때문에 네. 산체스가 충분히 클로저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우리 두 팀 팬 여러분들께서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딜라이브 플러스와 함께하는 한국 시리즈 특집 야자타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죠. Life Plus UHD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플레이, Life Plus UHD 아프리카 TV, 카카오 키스 TV. 어디서나 딜라이브 아이. UHD 4K UHD와 돌비 사운드. Upgrade your digital life. 플러스. 딜라이브 플러스 UHD.